예, 안녕하십니까. 장달령 변호사입니다. 여러분, 괴문서 그 단어 아시죠? 괴문서. 어, 영어로 얘기하면 mysterious document, 뭐 irresponsible and slanderous writing. 죄송합니다. 영어로 얘기를 해서 이 괴문서, 이 사전적 의미는 출처가 불분명하고 괴상한 문서. 주로 무책임하게 중상하거나 폭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나 편지 따위를 이른다. 사전에는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. 괴문서. 괴문서의 괴자가 도깨비죠. 도깨비. 이 괴문서는 주로 그 남을 음해할 때, 남을 해코지할 때, 그렇게 그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죠. 악용을 하고 있죠.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거죠. 왜냐하면 그 괴문서에 담긴 내용이 다 거짓이거나 또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내용이 이기 때문에 누가 작성됐는지를 알 수 없게 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. 보통 이 괴문서는 이제 뭐 어떤 한 조직, 사회에서도 이것이 사용되는, 악용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. 어떤 조직 내에서의 어떤 그 알력이라든가 다툼, 그런 데 있어서 상대방을 이제 음해하기 위해서 이 괴문서를 만들어서 상대방을 이렇게 아주 공궁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. 또 이것이 또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것이 악용된 사례가 있죠. 특히 이제 선거에 같은 경우는 그 상대방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상대방 후보에 대한 어떤 허위, 비방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런 문서를 만들어서 유권자들한테 이렇게 직접 또 간접적으로 이렇게 배포하거나 알리는 거죠.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출처가 분명하지 않죠.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. 누가 작성한지 알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은 작성자는 당연히 상관, 법적, 민형사 책임을 지어야 되겠죠. 오늘 왜 갑자기 이런 그 괴문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몇 시간 전에 뭐 아실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에 참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윤석열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죠. 뭐 언론에서는 고발 사주 이렇게 이제 브랜딩을 했는데 오늘 이와 관련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. 뭐 전혀 사실 자기는 그런 고발에 사주한 적이 없다.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괴문서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. 예.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그 제보 자료에 대해서 괴문서라고 지칭하면서 정치 공작을 하려면 잘 준비해서 해야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했죠. 여기서 이제 괴문서.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그 고발장이라고 하는 것들, 그 문서라고 하는 것들이 출처가 불명하고 누가 작성했는지를 모른다.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다. 그러니까 이제 괴문서다라고 한 거죠. 그런 괴문서를 악용을 해서 정치적으로 뭔가 이득을 얻고자 하는 쪽에서 그 괴문서를 작성한 것 아니냐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.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그 기자회견 뉴스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이런 정치적 차원에서만 이 괴문서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.
예, 제가 뭐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괴문서 문제가 불거진 적이 뭐 비일비재라고까지는 아니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아무튼 적지 않죠.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이 괴문서를 우리가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이 사안입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어떠한 사실의 진위 또는 사실의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증거에 의해서,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이제 주로는 이런 문서, 서증이 증거가 될 텐데, 그 문서 자체가 출처가 불분명하고 누가 작성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면 그 문서는 전혀 근거로서의 가치가 없다. 즉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.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우리가 이러한 서증, 문서를 우리가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를 거치거든요. 그러니까 먼저 이제 진정 성립이라고 하는데, 즉 이것이 작성자, 명의자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문제, 그리고 그것이 이제 확인이 되어야 그 다음에 신빙성의 단계, 그러니까 증명력의 단계, 그러니까 그 문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두 단계를 다 통과를 해야 그것이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. 그런데 괴문서는 제가 조금 전에 출처 불명,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모르는 그런 문서를 우리가 괴문서라고 정의를 내렸지 않습니까? 이 괴문서는 그 첫 번째 단계, 처음의 단계, 진정 성립 단계에서 이미 증거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.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증거로 아예 삼을 수가 없는 것이죠. 왜냐하면 누가 작성했는지를 모르는데 그 출처가 불분명한데 그것을 어떻게 증거로 삼을 수 있겠느냐. 그건 증거로 삼을 수가 없는 것이죠. 그래서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는 항상 증거로 제출을 할 때에는 이 서증, 문서를 이 출처, 즉 작성자가 누군가를 명확히 재판부에 입증을 해야 됩니다. 그래야 법원 재판부에서는 그거에 대한 증거 능력을 따질 수가 있는 것이죠. 누가 예를 들어서 뭐 법원 판결문이라든가 그런 거는 뭐 명확히 작성자가 나와 있으니까 알 수 없지만, 예를 들어서 사문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출처가 불명하거나 작성 명의자가 누구인가 모르는 상태에서는 증거 능력을 삼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문서의 작성자, 통상은 뭐 말미에 작성자가 나오고 뭐 서명 날인이 있게 되죠.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그건 증거로서 가치가 없는 것이죠. 지금 이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서는 뭐 고발, 사주 이렇게 닉네임을 붙이는데, 그 브랜딩을 하는데, 그 프레임을 짜는데, 지금 소위 말하는 뭐 제보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뉴스버스에 그것을 뭐 제보했다고 하는 사람이 뉴스버스 측에 건넨 그 자료를 보면 작성자가 누구인지, 그러니까 출처가 어디인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 자료 자체로는 알 수가 없단 말이죠. 가령 예를 들어서 적어도 그것이 문서 파일에서 한글이라든가 워드의 그러한 파일로 되어 있으면 최소한 그 파일 정보, 문서 정보를 통해서 작성 일시라든가 작성자를 그래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
어느 정도의 소스는 얻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지금 그 뉴스버스에 건네진 제보된 그 자료는 파일이 아니라 그냥 이미지죠. 그러니까 그 하드카피 그 문서를 촬영을 한 사진, 이미지, 영상이란 말이죠. 그러니까 도저히 그 누가 작성했는지 그 문서를 알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그 근거란 그 자료란 얘기죠.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 사진, 영상, 사진 형태의 그 자료들은 괴문서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. 괴문서. 출처가 불분명하고 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르고. 그런데 지금 정치권, 언론에서는 그 괴문서를 가지고 지금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죠.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 자료 자체는 아예 괴문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논쟁, 지금 우리가 벌이고 있는 이 논쟁이 지나친 억측이다. 쓸데없는 지금 다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측 쪽에서 서로 간에 최소한 출처가 명확하고 작성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어야 우리가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제로 그것이 전달이 되어 것이 맞는지 틀린지, 또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그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그것을 이른바 뭐 사주라든가 그런 개입을 했는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, 그 문서 자체가 괴문서인데 그런 거를 논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면 물론 지금 정치 영역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억측과 과장된 그런 논쟁으로 가고 있는데, 냉정하게 우리가 따져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그 오늘 윤석열 후보 기자회견에서 괴문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 윤석열 후보가 사용을 해서 한번 이 괴문서가 정치, 사회적으로, 그 다음에 또 특히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예,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.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